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뉴타운 나와 있는데요. 요새 제가 임장만 나오면 눈이 옵니다. 분위기 있어서 좋긴 한데 조금만 잦아들면은 대기 탔다가 눈은 충분하니까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한도 내에선 그런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 일반 라이브 들어와 보셨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오해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라이브를 키면은 댓글에 불편한 댓글이 많고,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불편해 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막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제가 편하게 얘기해야지 양질의 정보가 나가요. 정말입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저라는 캐릭터가 표현이 되는 건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막 무슨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맹폭비난에 협박에 심했잖아요. 저도 제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일반 라이브를 해요. 제가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들어와서 정말 불편함을 주세요. 그것도 저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질의 라이브를 저는 진행하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라이브 들어와 보시면은 엄청 오래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3년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라이브에서 좀 다루는 내용, 좀 비싼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아요. 엄청 힘든 질문이에요. 제가 좀 간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잠실을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포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포를 사는 게 나아요? 성북구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성북구를 사는 게 나아요? 노원을 사는 게 나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노원을 사는 게 나아요? 의정부를 사는 게 나아요? 이게 말장난처럼 쭉 이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상급지를 살까 하급지를 살까? 참 옛날에 잘 안 하던 고민이에요. 돈 있으면 좋은 거 사야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 정책이 여전히 똘똘한 한 채가 짱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만들어졌을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상급지는 회복을 많이 했어요. 하급지는 회복을 못했어요. 상급지와 하급지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근데 사시는 분들은 가격 상승분이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회복한 잠실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아직 회복하지 못한 노원을 사는 게 좋으냐 묻고 싶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이 투자법을 활용해서 인생을 바꾸네요. 전 그거는 예전에, 요새는 너무 예민한 시기여서 어렵지만 예전에 강의 시간에 모든 자료를 오픈을 했었어요. 제가 부작용을 역풍을 맞을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실 지금 살짝 주춤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 회복을 하게 되면 물건을 걷어들였던 사람이 막판에 다시 내보내면서 꺾일 수도 있고, 지금 이 한정적인 수요 가지고는 덜컹거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현장을 나가보시면 잠실이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잠실 혼자 그렇게 달리면 송파구 전체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한계가 와요. 뭐냐면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싸 보인다고 표현해도 되고 잠실이 너무 비싸 보인다고 표현해도 돼요. 따라 올라가질 못하니까 전체 시장판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에 너무나 길게 특정 아파트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목돈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실을 사는 게 맞을까? 노원을 사는 게 맞을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리스크가 없나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정직하게 해왔고 제 경험을 주로 나눠드리는데, 투자를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수강생 컨설팅 사례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저야 알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돈을 넣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가 가니까 많이 올랐는데 인근 아파트 가니까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잠실이 많이 올랐는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인근에 뭐 신촌동이나 인근 송파구를 가서 그걸 사. 나중에 밸런스가 맞아질 거야. 여러분 가서 만약에 계약하려고 하시면요, 딴 세상이에요. 못 산단 말이에요. 말은 알겠는데 뭔가 이번엔 달라 보이고, 이게 저긴 잠실이고 여긴 아니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투자에 리스크가 없으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월급쟁이는 바본 거예요. 투자에 리스크가 없다. 투자 수익이 무조건 1000단위, 억단위인데 투자에 리스크가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월급쟁이랑 자영업을 도대체 왜 해요? 전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차례 표현을 했고요. 그 월급쟁이 왜 합니까 도대체? 그 힘든 걸? 저도 했었지만 못 버텼거든요. 리스크가 없다?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상상의 나래죠. 지금 이 시장 상황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양심이 있어요? 이거예요. 어느 리스크를 테이킹 하실 건지 고르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를 놓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리스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잠실 많이 회복했죠. 자, 잠실 여러 번 가보시면 지금 다시 꺾일 것 같아요. 2차 하락으로 쭉 내려갈 것 같아요. 잠실 집주인들이 훨씬 더 튼튼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잠실이 안전한 자산인가요? 맞아요.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잠실 아파트를 사는 건 상대성이에요. 무조건 절대평가하지 마시고요. 리스크가 적어요. 부동산 안에서는 주요 입지를 사는 게 리스크가 적어요. 이번에 보셨죠? 회복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회복하는 거 보셨죠? 거긴 전세도 강세예요. 이거예요.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는 잠실이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의 덜 오른 지역, 극단적 예로 갑시다. 노원으로 갔어요. 노원 가면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요. 살아났다? 안 가본 사람? 안 좋아요. 전세도 아직 안 좋아요. 그럼 그 노원을 사는 거는 뭘 노리는 거예요?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수년에 걸쳐서 결국 잠실이 올라가면 나중에 노원까지 올라가더라. 이 밸런스를 맞춰 가더라. 그런데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시장에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요. 이게 리스크예요. 그냥 말로 리스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니까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사는 게 리스크라고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하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 노원을 지금 사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무조건 밸런스를 맞출 거니까 노원 사는 건 지금 밸런스가 없는 셈이다. 그리고 저평가다. 저평가, 고평가. 제가 앞으로도 이 단어를 쓰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제 생각, 제 주관에 불과합니다. 저평가, 고평가? 여러분 월급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할 수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노원을 사면은 리스크를 지금 같이 사야 돼요. 뭐냐? 이번 시장에서 잘하면 변했을지도 모른 상급지와 하급지의 밸런스 차이,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돈이 많다면 잠실을 사는 게 나아요? 노원을 사는 게 나아요? 달라지시죠. 제 생각엔 노원을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전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현실화가 돼서 갭을 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익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현실화가 안 된다면 더 우량한 자산인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잠실을 사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성비를 놓고 따지면 답이 안 나오죠. 야, 나중에 무조건 밸런스가 맞을 거니까 노원이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의정부, 양주, 동두촌으로 갈수록 가성비도 올라가는걸요.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정 수익이 많다, 시간이 되게 귀하다, 바쁘다 이러면은 잠실이나 강남 아파트 사놓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점핑을 몇 번 해야 된다? 그러면 잠실 하나 살 돈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서울 내에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가든가 아니면 분산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리스크를 사는 거예요. 또한 노원에는 치명적 약점이 하나 더 있죠. 어른들이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노도강 오르면 끝물이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장이 시작된 다음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노도강이 오를 때쯤에 이게 막바지인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리스크도 사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어디쯤 사면 됩니까? 마용성곽, 마포나 용산은 빼야 돼요. 이제
마포나 아니면 광진구나 성동구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아파트는 괜찮으니까 요 정도를 사면은 이 중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 사례가 마포구였잖아요. 근데 내 투자금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는 리스크가 있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이 벌고 싶으면은 내가 리스크를 더 테이킹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리스크는요 하단으로 갈수록 커요. 왜냐면은 하단에 있는 집주인들이 돈이 많지 않아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더 쉽게 집을 던져요. 역사적 통계가 그래요. 지금 이미 다 드러나고 있고 전세 수요도 약해요. 상급지가 수요가 더 세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아무튼 저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이 무조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 더 벌고 싶단지 아니면 내가 리스크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거의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거 대비 리스크를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노원을 사고 싶으세요? 더 많이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노원을 지금 산다는 리스크는 뭐예요? 그게 갭 줄이는 게 현실화가 안 되던가 아니면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장의 유동성 장이 범위가 짧아서 노원까지 못 오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이 정말 바뀌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살 사람이 있고 인구가 감소해서 노원은 이제 버려지는 지역이 되면은 또 이제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되게 쉬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더 많이 벌고 싶은 건데 내가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 결정하시면은 고민이 짧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욕심을 부리면 선택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헷갈리거든요. 뭘 사지? 나는 주요 입지에 갖고 싶긴 한데 이미 많이 올라서 차익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차익은 많이 벌고 싶고 또 노원을 사자니 뭔가 애매하고 이게 아니라 노원을 사는 거는 지금 그만큼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이 돌아올 게 많아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지금 노원.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그 공포심, 시장에 나와서 저처럼 그 공포심을 직접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얼마나 가능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 리스크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부동산은 2년, 4년, 6년, 8년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지고 중간에 잘못된 매도를 할 확률이 월등히 올라가요. 잠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좀 꺾였어요. 던지고 싶으세요? 이번에 다 나왔죠. 잘 안 던져요. 노원의 아파트를 아까 똑같은 심정으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샀어요. 근데 시장이 꺾여요. 던질까요? 확률적으로 던질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꺾이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리스크를 저처럼 직접 일반인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많이 감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장밋빛 전망만 생각하고 지금 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장의 기회는 있지만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거든요. 지금 시장 아직 리스크가 그렇게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가 보일 것이다.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눈이 더웁니다. 어쨌건 그래도 빨리 가봐야 되겠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 챙기시고 눈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